네, 도코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파타고니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2달 살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시원한 가을 날씨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내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무 덥고 한국은 너무 춥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하면서 지금 벌써 한 17일 정도 지내고 있고요. 한 며칠 뒤면 드디어 이제 이 파타고니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피부병이 한 80% 정도 사라졌어요. 이 파타고니아가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곳이고 이제 밤에는 그 은하수도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데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든 동남아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라틴 국가든 어디든 간에 물 같은 경우는 사서 식수는 마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끓여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그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데 저는 일단 식수는 저 뒤에 있는 저 6리터짜리 이런 거로 마시는데 이제 음식할 때는 수돗물을 끓여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제 한국에 돌아가는 일정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2월 18일 날 한국 돌아가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생 일대 최대 축제인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 있잖아요. 카니발을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월 8일 비행기로 지금 늘렸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또 다시 이제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방문하면은 이제 꽃피는 봄에 좀 가까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겨울도 겨울 같지 않다고도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봄도 좀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아무튼간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겨울 안 보내고 동남아에서 보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태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태국 요즘 영상들 조금씩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막 이러는데 다시 거기 가고 싶다. 1일 1 마사지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진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태국이 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남의 떡이 이제 커 보인 거죠. 저도 되게 좋은 데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노후 때는 좀 유복하게 되셔가지고 노후를 이렇게 내가 나라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그 한국이 세탁기를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보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급하는 수준에서 미국 공장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소비재 제품들까지 미국에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 한국 같은 나라들은 죽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미국의 그 주식 채권 자금만 170조 이상이 들어갔고 공장 같은 거 짓는데 한국 돈이 130조가 들어갔어요. 총 300조 정도가 되는 돈이 지난 한 2, 3년 동안 미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부자가 되고 한국은 가난해지고 있죠. 국부가 다 미국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코스피가 3,300 찍고 나서부터 지금 2,500이잖아요. 못 올라가는 이유 뭐겠어요? 만약에 그 170조라는 돈이 코스피에 있었으면은 지금 3,000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간에 미국이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물 먹는 하마처럼 이제 다 빨아먹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뭐 끝도 없는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 한국은 점점점 불황이라는 나라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탁기까지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제 미쳐버리는 노릇이고 이거 뭐 가전 왕국이 이제 LG고 삼성인데 이쪽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장은 대부분 이제 동남아 있죠. 뭐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국에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 창원이라든가 경남 쪽이라든가 뭐 전라남도 쪽 뭐 이쪽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것까지 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쪽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경상도 쪽이랑 전라도 쪽이 지방 쪽이 완전히 지금 다 죽어버렸고 부동산 경기도 죽어버린 상태인데 그런 거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정말 공장의 공동화 현상이 되게 심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아봤자 2조, 3조 이렇게 벌어요. 매출이 글로벌리. 삼성전자가 1년에 한 300조 정도 매출이 나는데 한 2, 3조 정도거든요. 근데 야 이게 마진이 상당히 박한 쪽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하이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냉장고나 세탁기 가격 보시면은 뭐 비싸다 느끼시겠지만 정작 파는 입장에 볼 때는 마진이 상당히 박하거든요. 반도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상당히 박한데 이거를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라 그러면은 마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노마진. 멕시코에다가 지어도 마진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미국에다가 진짜 미국인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데 거기다가 지어보세요. 장난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원재료 같은 것들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원재료까지 다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뚝뚝뚝뚝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미국으로 보낼 때 물류비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뭐 조립하는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참 느끼는 게 미국이 정말 다 가져간다는 게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스 커피 만드는 뚜껑 있잖아요, 뚜껑. 이거는 아이스 커피는 아니지만 이 위에 뚜껑 리드라고 하는데 요거에 메이드 인 USA가 적혀 있는 거를 콜로라도 덴버에서 봤었는데 그거 보고 야 장난이 아니구나. 일단은 미국인들이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USA라고 딱 박아놓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애국 소비죠, 애국 소비. 지금 중국만 애국 소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애국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화점이라든가 뭐 기념품 파는 데 가면은 메이드 인 USA 코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물건을 좀 사용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하나 현실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주식에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리라 한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서비스업의 최강자인 미국이 이제 제조업까지 이제 다 먹어버린다. 이 쌍두마차가 이제 미국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큰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머물러라. 돈을 미국에다가 놔둬라. 달러도 강세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손해보는 미친 장사는 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줄창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좋은 얘기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중국에다가도 안 좋은 얘기 하는데 또 좋은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IT 하이테크 치고 올라온 거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말씀 들어왔었고 하지만 중국에다가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는 중국 공산당의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에서부터 오는 이런 제재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달러도 우상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무진장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지기도 했고 또 제조업을 그 경쟁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나라가 제조업을 아무리 해봤자 경쟁력이 없죠.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 공장에 비해서 뭐 뉴캐슬에 있는 공장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쇠퇴하면서 패권을 영국이 미국한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바로 1900년대 초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완전하게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갔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알고 있어요. 제조업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패권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에 바이든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제조업을 무진장 육성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전에 오바마 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이렇게 오면서 메이드 인 USA 이거를 강력하게 주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이드 인 USA가 되게 되면은 수입 대체 효과가 있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트리핀의 역설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안 나가게 되면은 달러가 돌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달러를 안 사용하게 된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트리핀의 역설인데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많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풀려있던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달러가 널렸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달러가 희소하기 때문에 달러가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비슷한 예로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희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예전에 지금은 좀 이렇게 트렌드에 좀 뒤처지긴 했지만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한정판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또 이걸 리셀링하면서 가격이 3배, 4배, 5배, 10배로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많이 시들해졌는데 트리핀의 역설이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메이드 인 USA를 주창을 하면서 달러가 미국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결국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달러 강세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붙이면 있겠죠. 환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출렁출렁 거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달러는 강세로 가는 길이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오버슈팅 있었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갔었지만 뭐 우리나라 특수한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1,40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중장기적으로는 1,500원대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저도 미국 주식을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시기가. 그때부터 미국은 메이드 인 USA 이거를 주창을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매 년도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그 수익률이 났는지 지금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진짜 미국이 정말 슈퍼파워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2017년 제가 미국 주식에 모든 걸 다 올인을 한 사람인데, 달러로 다 올인을 한 사람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머물면서 트레이딩도 하고 또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특히 제가 2020년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엄청나게 숏 포지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펑 터지면서 주식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2022년 보시면은 마이너스 33%였을 거예요, 나스닥이. 연말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팡 터지면서 크리스마스 때 완전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플러스 42%를 이제 찍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인증 영상이 있거든요. 2022년 어느 유튜버의 그 투자 수익, 여행 유튜버의 투자 수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에서 성과가 지금 제가 5년차 여행 유튜버를 할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팬데믹 때 많은 분들이 털리셨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큰 수익을 보시다가, 왜냐면 그 해만 하더라도 40% 이상 지수가 수익을 했으니까 아무거나 사도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이후로 22년도에 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그 벌었던 걸 다 까먹는 걸 제가 많이 목도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쯤에 아마 독거 투자일지를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조심하라고 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2년 동안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년 동안 재미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현금 보유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가신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며칠 동안 딥시크에 대한 이제 글이나 영상 같은 것도 이런 거 진짜 무진장 많이 봤어요. 아마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 4일, 5일 동안 계속 폭풍 업로드를 하면서 막 그 관련된 이야기들, 뭐 그래프들, 기사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이 인간이 미쳤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만큼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을 올렸던 게 AI인데,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트리거가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생기게 되면은 뭔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AI가 흔들리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강한 성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AI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제 주변에 한 친구가, 그때가 이제 2020년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홍콩에서 뭔가 막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스 같은 거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퍼지면 장난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숏을 잡았어요. 근데 숏 잡기 전에 수많은 의사들한테 컨택해가지고 이거 어떤 거 같냐라고 했는데, 명쾌한 답을 주는 의사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의사들도 사실은 뭐 100%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숏을 잡았는데, 한 달, 2달 지나도 이게 주식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숏이라는 게 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20년 2월 달에 테슬라가 1000불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못 견딘 거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숏을 손절해 버렸는데, 이게 2월 말에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드디어 팬데믹 그 코로나 감염 환자가 이제 발견 2월 말에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주식시장이 뚝뚝뚝 떨어져 3월달 내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저는 티빅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티빅스를 진짜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계속 물탔어요. 저는 그 뒤로 이제 절대 숏을 치진 않는데, 왜냐면 그때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몇 달 동안 고생했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버블인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왔던 거죠. 그래서 AI가 이게 딥시크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쯤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사실 지금도 그때 생각과 별 차이는 없어요. 딥시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뭔가 폄훼를 많이 하죠. 뭐 일단 메이드 인 US, 그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일단 까고 보는 그런 게 있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견제를 하고 있고, 일단 견제 많이 하는 쪽들은 어느 쪽들이냐면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약간 오픈 AI에 관련된 사람들, 자기 밥그릇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약간 경계를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들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빅테크에서 이제 돈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10조, 20조 이렇게 시설 투자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큰 자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마다 감가가 생겨요. 여러분이 1억짜리 차를 사게 되면은 매년 1,000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회계적으로 반영이 어디에 되면 이제 비용으로 떨어지면서 손익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닝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닝 쇼크도 되고 어닝 뭐 서프라이즈도 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그 주주들의 그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우선인 사회가 미국이고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커다란 시설 투자를 쉽게 잘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0조를 투자했으면은 내년에는 10조 정도를 까야 되거든요. 이 10조라는 게 아무리 빅테크지만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1,000억, 2,000억 가지고도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그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게 시설 사기보다는 그 M&A를 많이 합니다. M&A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유망한 기업이면은 이 기업을 사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면 또 득템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면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배당이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M&A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100조짜리, 50조짜리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저건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그런 세기의 막 그런 M&A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M&A가 뭐였냐면은 한 10조 정도 들여가지고 삼성이 2015년도에 하만카돈을 인수했었죠. 전장 회사 스피커 만드는 그런 스피커 포함해가지고 거기를 10조 정도 샀는데 그렇게 큰 지금 성과는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적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좀 비싸게 많이 산 거죠. 비싸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 우리나라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게 되게 커 보이는데, 근데 한편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조 정도 되는 돈을 미국 텍사스에다가 퍼붓고 있는데, 그 돈이면은 예전에 AR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사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못 샀을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이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ARM까지 먹어버리게 되면은 이 굉장히 반도체 헤게모니 같은 것들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똘똘한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보수적인 미국 기업들 중에서 페이스북이 작년에 50조를 투자했고 올해 이제 100조 정도를 그 AI 센터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은 회장님 통큰 결단이에요. 주주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도박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딥시크가 나온 상황에서 본인도 약간 살이 떨릴 거예요. 이번에 어닝 나오면서 이제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 그 지출할 거 100조는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다른 CEO들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칩은 이제 충분하다. 칩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둘 이제 뭔가 데이터 센터가 조금씩 이제 완성이 되는 기분, 올해쯤 되면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가고 갈 만한 이런 투자가, 빅테크 투자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이 수많은 칩들 지금 증설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TSMC가 이거를 누가 또 사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CEO들보다 먼저 얘기한 게, 그 칩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딥시크가 나온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웬만해서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100조 들여서 데이터 센터 살 거 한 20, 30조라도 줄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첫날 16.88%인가 빠졌잖아요, 엔비디아가.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저 정도는 내후년에 매출이 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확 빠질 수도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의 특징, 여러분 조선 같은 거 보세요. 수주가 어느 정도 이제 끊기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단가라든 게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닝이 확 빠질 수가, 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딥시크 결과물이 좋지 않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폭탄 제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챗GPT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다 얘기해주고 또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대답도 이제 시원치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제품이라는 거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한 번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들이 무섭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샤오미의 전기차 수7이 나왔을 때 뭐 막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이게 대륙의 수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막 서스펜션 주저앉고 별일 다 있었어요. 근데 와 지금 보세요. 이런 거 다 지금 개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3년 만에 차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일단 뭐 까기 전에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 분들은 뭐든지 이제 중국이든 뭐 나오면은 일단 중국에서 뭐가 나오면 까버리고 미국에서 뭐 나오면 하면서 사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뭔가 가치가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못 하게 됩니다. 감정이 휘말리기 때문에. 가장 주식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감정이에요. 감정 컨트롤 못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 감정에 휘말린 사람들의 돈을 이제 가져와 버리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와 이 샤오미의 그 자동차 전기차 지금 판매가 20만 대가 돌파를 했고 처음에는 뭐 2만 대, 3만 대도 못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난 아닌 거죠. 북경 자동차랑 조인해서 자동차를 이제 만든 걸 알고 있는데 북경차 워낙 이제 한 20년 이상 동안